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1 프로야구 1위 팀은 SK 와이번스입니다. 다른 팀이 보기에는 얄미울 정도로 완벽한 전력을 가지고 5년째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팀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벌떼야구입니다. 벌떼야구란 데이터에 따라 그리고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 많은 투수들이 나와서 경기를 막는 방식을 말하죠. 이런 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 개투, 즉 미들맨들이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갑자기 야구 이야기로 시작했냐고요? 바로 오늘이 우리 방송 딱 중간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야구로 보면 이제 5회를 지나고 있는 건데요. 아직은 경기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우물을 닮아 깊이 패인 귀여운 보조개가 웃는 사람을 볼 때마다 자꾸만 생각나요. 별빛을 담는 술잔처럼 빛나던 보조개 슬픔에 잠겨 취할 때마다 자꾸 떠올라요. 다시 그 보조개를 볼 수만 있다면, 다시 그 만날 수 있다면 난 너무나 좋겠네. 더 바랄 게 없겠네. 그대만 있어준다면, 그대만 내게 한 번만 내게 다시금 내게 꿈처럼 마음에 닿는 오솔길처럼 가지런한 가르마가 붐비는 거리를 걸을 때마다 자꾸만 생각나요. 머리를 따주면 향기가 나던 단아한 가르마 닮은 뒷모습 찾을 때마다 자꾸 떠올라요. 다시 그 가르마를 볼 수만 있다면, 다시 그 만날 수 있다면 난 너무나 좋겠네. 더 바랄 게 없겠네. 그대만 있어준다면, 그대만 내게 한 번만 내게 다시금 내게 꿈처럼. 나 바보같이 멍청하게 소중한 게 뭔지 몰랐죠. 어떻게 그렇게 나 어리석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단 걸 몰랐죠. 어쩌면 그랬을까요. 두루 두루 두루두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이적의 보조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상의 재구성 DJ 성고은입니다. 저희 방송이 벌써 5회를 맞이했어요. 사실 시작할 때만 해도 걱정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는 걸 보면 좀 기특하다고 해야 할까요?
왠지 뿌듯해집니다. 오늘은 6월 1일, 2011년에 딱 반이 가고 있는데요. 한 해가 시작될 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학점, 영어, 취업, 연애, 다이어트 등 참 많은 목표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이제 반이 지난 거잖아요. 먼저 6개월 동안 수고한 나를 다독여 주시고요. 남은 2011년, 무너졌던 계획들을 다시금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일상의 재구성은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의 가수는 이적입니다. 주류와 비주류를 오가며 많은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가수인데요.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준비해봤어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영화는 박중훈, 정유미 주연의 내 깡패 같은 애인입니다. 88만 원 세대의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그려내고 있는 영화인데요. 어떤 장면을 그려낼지 영화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5회를 맞이하여 우리 라디오 열혈 청취자분과 깜짝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함께하면 재밌으실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회 특집 일상의 재구성 신청곡을 보내주신 분은요. 2009년 2학기 라디오팀 팀장을 맡았던 마은정님입니다. 신청해주신 제시제이의 프라이스택 들어볼게요.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 이전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었지만 무엇보다 이적을 세상에 알리게 된 노래는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다행이다일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적이라고 하면 달달한 사랑 노래만 부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적의 앨범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다양한 소재와 주제로 독특한 음악 세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수의 재구성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혹은 알지 못했던 이적의 음악을 마음껏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적은 소위 말하는 엄친아 포스를 강하게 풍기는 가수인데요. 그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출신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부러운 학력인데요. 왜 그는 음악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적의 노래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그가 음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노래는 소리칠 수 있게 해줬고, 노래는 울어도 괜찮다 해줬고, 노래는 내 몸속에 감춰진 나도 모르던 세포까지 한꺼번에 잠깨웠다 고 그는 말합니다. 그럼 이 노래 들어볼게요. 어렸을 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가 한순간에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꿀 줄이야. 노래는 소리칠 수 있게 해줬고, 노래는 울어도 괜찮다 해줬고, 노래는 동약 같은 세상에 더럽혀졌던 혈관까지 짜릿하게 뚫어주었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요즘 사랑받는 노래들을 보면 참 유통기한이 짧아졌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만큼 쉽게 질린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적의 노래는 그렇지 않아요. 그의 노래 중에는 발매 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재조명받게 되는 노래들이 참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이 노래 또한 그렇습니다. 얼마 전 무한도전에서 나온 후 사랑을 받게 된 노래죠. 같이 걸을까? 들어볼게요.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머니까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우린 이미 오래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작가 이적.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선 호칭 같지만 이적은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해요. 자신의 홈페이지에 간간히 공개하던 글들 중 12편을 모아서 지문사냥꾼이란 책을 냈는데요. 이 책은 기괴하면서도 능청스러운 상상력을 발휘하며 고딕품 환상문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을 받았어요. 독특하고 몽환적인 이 책과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이적의 노래가 있는데요. 이적의 적 들어볼게요. 것인지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그 누군가가 나를 방해해 많이 내 적들이 득실거릴 때 그때는 도리어 또렷했는데 나 조금씩 난 미쳐가고 있다 적 같은 건 내게 필요 없다 나 조금씩 날 잃어가고 있다 적 같은 건 내게 필요 없다 적 같은 건 내게 적 같은 건 내게 적 같은 건 내게 필요 없다 2007년 4월, 이적은 피아노와 어쿠스틱 기타, 그리고 소규모 밴드로 이루어진 나무로 만든 노래란 앨범을 발표했어요. 이 앨범은 제5회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음반, 올해의 노래, 최우수 팝 노래, 최우수 팝 음반 부분을 수상하며 이적에게는 의미 있는 앨범이 되었는데요. 이 앨범 속에 있는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사랑은 어디로. 사랑은 어디로 영원할 듯 빛을 발했던 그대는 어디로 모든 것을 줄 것 같았던 어느 저녁 노을 빛깔마저 변해버린 난 사랑은 어디로 떠났나 사랑은 어디로 행복한 이적에게는 어떤 노래가 나올까요? 결혼을 한 후 처음으로 발표한 4집 사랑이란 앨범을 들어보면 그의 변화된 음악 세계를 알 수 있는데요. 앨범을 발표하며 이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제 언어로 실컷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전곡을 사랑 노래로 써본 적은 이번이 처음인데 색다른 경험이었죠. 가장 흔하게 쓰이는 노래 주제가 사랑이지만 저만의 언어와 음악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만의 언어와 음악으로 표현된 사랑은 어떤 느낌일까요? 4집 타이틀곡이었던 그대랑 들어볼게요. 서로라면 변할 나위가 없어요. 오싹한 낭떠러지도 뜨거운 물구덩이도 상관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이제 내 손 잡아줘요. 아무런 말도 필요 없고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그대랑 하나 되어간다면 우리가 되어간다면 그럼 충분해요. 허풍이 될지도 몰라요.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럴 땐 둘이서 되새기기도 해요. 지금의 마음을 처음에 이끈 설렘. 아무런 말도 필요 없고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그대랑 하나 되어간다면 우리가 되어간다면 그럼 충분해요. 이적의 가사를 보면 참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요. 소소한 일상들을 노래로 만들어내는 그의 노랫말은 이적이란 가수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는데요. 오늘 가수의 재구성 마지막 곡은 빨래라는 곡입니다. 일상적인 가사가 주는 감동이 가슴에 와닿는 노래인데요. 여러분도 이 노랫말에 귀 기울여 보시고요. 저는 다음 코너로 찾아올게요. 빨래를 해야겠어요. 오후엔 비가 올까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아요. 뭐라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을까 싶어요.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게 참 말처럼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뒤집혀버린 마음이 사랑을 쏟아내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비워내도록
빨래를 해야겠어요. 오후엔 비가 올까요? 사람이 다르듯 사랑의 모습도 다르겠죠? 전 사실 남들보다 조금 천천히 사랑에 빠지는 편입니다. 한 번에 불같이 누군가를 좋아하기보다는 내 감정이 확실해질 때까지 천천히 그 사람을 지켜보는 편입니다. 그런 제게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를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아끼는 동생이었고 좋은 사람이 생기면 누구보다 많이 축하해줄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것 같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오빠가 자연스럽게 소개해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도 그 사람이 싫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친했던 누나의 예전 남자친구였는데요. 헤어질 당시 너무나 힘들어했던 누나의 모습 때문인지 그 남자에 대한 기억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남자에 대해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쉽게 좋아하고 돌아서는 것도 잊는 것도 너무나 빨랐던 그 남자가 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제 마음에 그 친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마음을 표현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와 함께 밥을 먹으며 밝게 웃고 노래방에서 잔소리를 부르며 수줍어하던 그녀의 모습을 보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그 친구를 내가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든 그녀가 선택한다면 그 사랑을 축복해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힘들겠지만 나는 지금처럼 좋은 오빠, 착한 사람으로 그 친구에게 기억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그녀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저 혼자의 짝사랑으로 그렇게 끝났으면 합니다. 이제 저는 그녀를 천천히 잊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딱딱하게 대할 수도 없고 그녀를 보지 않으려 해도 제 상황이 그러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나만의 배려일 테니까요. 그녀가 행복해지길 바라며 이 사연을 마칩니다. 사랑이란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 있는 건 아니라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사연 보내주신 분이 그녀를 잊기로 결심하신 거잖아요. 그 방식이 두 사람의 마음을 모두 편하게 만든다면 그게 그녀를 위한 자신의 배려라면 끝까지 잘 이겨나가길 바랄게요. 지금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그녀를 좋아했던 기억이 희미해진다면 또 한 단계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노래 들을게요. 토이의 좋은 사람. 오늘은 무슨 일인거니 울었던 얼굴 같은 걸
친구 학교 앞에 놀러 왔던 날 우리들 연인 같다 장난쳤을 때 넌 웃었고 난 밤지새웠지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넌 장난이라 해도 널 기다렸던 날 널 보고 싶던 밤 내겐 벅차네 법 가득한데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널 볼 수만 있다면 늘 너의 뒤에서 늘 널 바라보는 그게 내가 가진 몫인 것만 같아 친구들 지겹다 말하지 늘 같은 노래 부르는 나에게 하지만 그게 바로 내 마음인걸 그대 먼 곳만 보내고 혹시 넌 그날 내 맘을 알까 우리를 아는 친구 모두 모인 밤술 취한 널 데리러 온 그를 내게 인사시켰던 나의 생일날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네 옆에 그를 보면 나와 너무 다른 난 초라해지는 그에게 널 부탁한다는 말밖에 너를 우는 사람과 위로밖에 못하는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넌 장난이라 해도 널 기다렸던 날 널 보고 싶던 밤 내게 벅차네 복 가득한데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널 볼 수만 있다면 늘 너의 뒤에서 늘 널 바라보는 그게 내가 가진 몫인 것만 같아 백 100회, 200회만 특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일상의 재구성도 5회를 맞아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그동안 일상의 재구성에서 다뤘던 가수, 영화를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퀴즈를 풀어볼까 합니다. 라디오를 사랑해주셨던 분이라면 누구든지 재밌게 풀어볼 수 있는 시간, 일상의 퀴즈 시작할게요. 지금 저희 라디오 청취자분과 전화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승실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 10학번 이송희입니다. 네, 저희 일상의 재구성 잘 듣고 계신가요? 네, 저는 1화부터 3화까지 쭉 잘 들었습니다. 아, 그럼 혹시 이 방송을 같이 듣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그분께 한마디 전해주세요. 저는 같이 듣고 싶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재구성을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네, 네, 총 5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이 중 네. 4문제를 맞추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자신 있으세요? 네,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갈게요. 네, 이 그룹은 4명의 영국 리버풀 출신 청년이 모여 결성한 그룹인데요.
허름한 라이브 카페에서 주구장창 노래를 부르다가 그들의 두 번째 싱글인 플리즈 플리즈 미가 당시 영국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된 그룹입니다.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비틀즈. 오, 정답입니다. 혹시 비틀즈가 몇 회에 나온 가수인지 알고 계세요? 1위요. 정말 우리 라디오를 꼼꼼히 챙겨 들으셨나 봐요. 그럼요. 첫 번째 문제는 조금 쉬웠죠? 네, 다음 문제. 네, 그럼 두 번째 문제 바로 갈게요. 네. 2회 영화의 재구성에서 다뤘던 작품은 현빈, 송혜교 주연의 그들이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상황과 대사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를 쓴 작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거짓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꽃보다 아름다워 등 많은 드라마를 통해 두터운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 작가는 누구일까요? 노희경 작가? 오, 맞춰주셨어요. 축하드려요. 우와. 네,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문제였는데 정말 잘해주셨어요. 네. 그럼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3회 영화의 재구성은 많은 이들이 너무나 좋아했던 인생은 아름다워였습니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었던 귀도가 아들에게 해주는 대사는 청취자분들이 이 작품을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네. 그럼 이 영화에서 귀도의 아들 이름은 무엇일까요? 조수아? 오, 역시 우리 라디오의 열혈 청취자 맞습니다. 네, 맞춰주셨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네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네. 4회 가수의 재구성 주인공은 김태우였습니다. G.O.D의 메인 보컬이었던 김태우는 2006년 첫 솔로 앨범을 발매하는데요. 생각보다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우는 이 시간이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음악을 할 수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말하는데요. 김태우가 콘서트를 할 때 엔딩곡으로 부른다는 그의 첫 번째 솔로 앨범 타이틀곡은 무엇일까요? 그거 들어본 것 같은데? 힌트 없어요? 5글자예요. 5글자? 네. 뭐지? 이별 들어가는 소린가? 뭐지? 그리고 무슨 말. 하고 싶은 말. 오, 정답입니다. 와. 오, 벌써 네 문제 다 맞추셨어요. 그러면은 상품은 일단 타시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 한 문제 더 보너스로 풀어볼게요. 네. 네, 문제 나갑니다. 이 그룹은 전람회의 김동률과 패닉의 이적이 만나 결성한 프로젝트 그룹으로 그땐 그랬지, 거위의 꿈 등을 히트시키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룹입니다. 97년 결성해 1집 앨범만 내고 난 후 두 사람이 함께하는 앨범 활동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로마 가톨릭 국가에서 사순절 직전 수일에 걸쳐 펼쳐지는 축제를 말하기도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카니발. 오, 정답입니다. 네,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문제는 풀만 하셨어요? 네? 문제 풀만 하셨어요? 네. 근데 마지막 거 좀 생각 안 났는데. 네, 근데 와. 맞춰주셨어요. 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의 재구성에 바라는 점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다지 바라는 거는 없고요. 앞으로도 많은 가수들도 소개해 주시고, 영화도 해주시고 사연도 더 재밌는 사연 많이 만들어서 재밌는 방송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신청곡 있으세요? 요즘 즐겨 듣는 곡 있는데요. 네, 뭐요? 백지영의 I Can Drink라는 곡인데 네. 되게 가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라디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 들을게요. 난 술을 못 마셔요. 몇 번을 얘기해야 돼요. 술을 마시면 전화를 하는 몹쓸 병에 걸렸죠. 그렇게 이상하면 이별을 한번 해보세요. 이별을 하면 알게 될 거야. 술 마시면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자꾸 핸드폰을 쳐다보고 이렇게 몇 번을 망설이다 번호를 누르고 난 아직까지 너만 사랑해 네가 보고 싶어 미치겠다고 어제처럼 전화를 하죠. 난 정말 못 마셔요. 나 이제 그만 일어날래. 술을 마시면 눈물이 나는 몹쓸 병에 걸렸죠. 그 사람 생각나면 한 잔씩 하며 참아왔죠. 그래서일까 술을 마시면 바보처럼 또 눈물이 나. 울다가 바보 같은 눈물에 취해서 울다가 끝나버린 사랑에 취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 다시 전화번호 누르게 돼.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목소리 들으며 난 죽고 싶어. 제발 돌아와. 이미 끊겨버린 전화를 들고 어제처럼 그렇게 울죠.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깡패입니다. 하지만 멋있고 쿨하며 싸움 잘하는 깡패가 아닙니다. 그는 믿었던 형님 대신에 교도소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나오면 에이스가 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여자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여자는 멋진 커리어 우먼을 꿈꿉니다. 그러나 취직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생활을 해나가던 그녀는 결국 반지하집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옆집에 깡패가 살고 있습니다. 나를 볼 때마다 대뜸 반말로 옆방 여자라 부르는 이 남자. 집에서 EBS 교육방송을 보는 이 남자. 이상한 이 남자가 왠지 끌립니다. 오늘의 영화 내 깡패 같은 애인입니다. 취업준비생인 세진이 반지하방으로 이사오던 날, 그녀는 동철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 처음부터 시비를 걸어옵니다. 왜 남의 걸 함부로 보고 그래요? 한세진? 남자 이름 같네. 취직 못했냐? 왜 반말이세요? 나이도 어린 게. 야, 근데 이사하는 애들 어디 가고 너 혼자 그러고 있냐? 계단 있다고 돈 더 달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라고 했어요. 아, 이 새끼들 돈 더 뜯으려고만. 어? 네, 아니 여자 혼자서 이거 다 어떻게 용기라고 말이야. 어? 그러게 말이에요. 이삿짐 새끼들 이거. 양아치 새끼들. 저런 게 다 있냐? 맞아요. 처음엔 저런 게 다 있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철에겐 의외로 따뜻한 면이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좀 투박한 거지 영양실조에 걸린 세진을 업고 병원까지 뛰어가기도 하고 면접을 보고 오면 잘 됐는지 걱정도 해줍니다. 그렇게 세진과 동철은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열며 친구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렵게 면접을 이어가던 세진이 1차 시험에서 합격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동철은 누구보다 기뻐해 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습니다. 세진의 힘든 상황을 알게 된 아버지는 그녀가 지방으로 내려오길 원하고 여러 상황으로 인해 세진은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세진이 최종 면접을 하기로 한 날이 다가옵니다. 동철은 세진이 원하는 삶이 지금의 모습이 아닌 걸 알기에 그녀를 부르고 고민하던 그녀는 늦었지만 마지막으로 그 기회를 잡아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는 세진을 위해 동철은 시간을 벌어주기로 합니다. 그녀만큼은 자신처럼 원치 않는 길로 가지 않길 바랐기에 동철은 세진이 면접 보기로 한 회사로 달려갑니다. 잠깐 할 얘기가 있어. 내가 왜 이런지 할 얘기가 있어. 잠깐만, 내게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얘기 좀 들어보자. 대체 여기서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에? 내가요,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맨날 쌈질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영부영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양육골로 밑바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애가 있어요. 근데 걔 나랑 정말 다른 애예요. 근데 가만 놔뒀다가 걔가 나처럼 되겠더라고요. 그게 아까워요. 그래서 걔를 위해서 뭔가 좀 해주고 싶은데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게 걔를 도와주는 일이에요. 당신이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건데? 그게요,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좀 조금만 더 이렇게 있게 해주세요. 예? 내가 무릎 꿇고 빌게요. I've been looking everywhere for you. They say that I finally found you. Baby. Will you come into my life? Just as 다 갖고 있죠. 어느 하나 버릴 수는 없어요. 늘 마음속엔 그녀 생각들 하나 가득 쌓아둔 채로 그렇게 살았죠. 다 기억하죠. 무엇 하나 잊을 수는 없어요. 긴 하루해가 모자랄 만큼 꺼내보기에도 아까운 얘기들 뿐이죠. 온종일 사람들을 만나고 쉼없이 바쁘게 움직여도 어느새 그녀를 찾는 나를 만나죠. 그럴 땐 실없는 웃음만 나와요. 사랑했던 순간순간 손 내밀면 닿을 것 같아요. 난 오늘도 이 하늘 아래서 잠이 들고 깨어난 그녀를 바보처럼 찾고 있네요. 내 안엔 그녀가 가득한데 내 곁엔 아무도 없는 하루. 잊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돼서 눈물이 나요. 사랑했던
잠이 들고 깨어날 그녀를 바보처럼 찾고 있네요. 수줍게 나를 보던 꿈만 같은 그 미소가 자꾸 눈에 밝히죠. 사랑했죠. 모든 순간 늘 조금씩 모자라지만 참 느리고 어리석은 나를 그녀가 돌아서고 나서야 한 발 늦게 그녀를 찾네요. 이렇게 이제 5회가 끝났어요. 흔히 야구에선 5회를 마치고 나면 선발 투수는 승리 요건을 만족하게 되는데요. 저희 일상의 재구성은 지금 승리 요건을 만족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기는 지금부터예요. 선발 투수에 이어 던지게 되는 중간 개투들의 공이 나쁘고 야수들이 실책을 하면 지금까지 잘해온 것도 다 물거품이 돼버려요. 여러분의 2011년도 마찬가지겠죠? 지나온 6개월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해도 앞으로 6개월이 또 남아있는 거잖아요. 위기가 지나가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옵니다. 승부처가 되었을 때 멋지게 끝내기 안타를 날릴 수 있도록 집중해서 남은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해요. 앞으로도 우리 라디오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일상의 재구성 성고은이었습니다.